고품격 유튜브 실시간 댓글 방송. 지난 시간에 방송된 조현병 다큐 3부작에 대한 화답 방송입니다. 약으로 인간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분명 정신병은 약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고 정신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약을 먹었더니 막 시끄럽게 하는 애가 조용히 있는 걸로 봤어. 치료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치료라고 믿고 싶은 것은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환자의 입장에서는 약 먹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고 졸리기만 하고요. 그냥 계속 자는 게 좋아요. 이런 상태인데 이게 치료인가요? 조용히는 만들 수 있죠. 네, 저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에서는 저 목을 잘랐지만은 자, 지금 조용히 안 되는 인간도 있어요. 이렇게. 네, 정가병 그 이름 영원하라. 네,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교회 장로로서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있으면서 황상민을 목 자른 그 이름 영원하라. 네, 이혜원 분은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네요. 환각은 배가 많이 고프면 휴대폰이 빵으로 보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 아닐까요? 네, 심리적 요인에 의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풀뿌리도 뜯어먹고 돌도 씹어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마음만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약으로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거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네.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도 했어요. 루비 050725 050725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박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2년 전부터 신경안정제를 복용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ADHD, 경계성 지능장애, 운의 75%, 잔의 25% 사용으로 불균형하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등으로 복합적이었습니다. 약을 먹던 중에는 내전증으로 5분간 발작을 하고 10분 정도 정신을 잃었다가 깨는 것을 5회 정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와, 이 초등학생은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초등학생의 독특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진짜 문제네요. 이런 친구는 보통 제가 M자형의 아이인데 그 M자형 아이 중에서 엄청 예민하고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거를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경험했답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를 혼자 내버려뒀기 때문에 기절해서 깨어나니까 아무도 없고 세상이 깜깜하고 제가 방구석에서 그런 상태가 됐더구만요. 네, 참 이런 이야기를 어떤 동물병원 의사가 저한테 해주는데요. 자신에게 온 환자라고 해서 처음엔 전 환자요? 그랬더니 애완견요. 저희들한테 오는 게 다 환자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증상을 보였대요. 우리나라라는 이름의 애완견이래요. 우리나라요, 나라라는 이름의 애완견이라고요. 나무가 아니라. 네, 그 보호자가 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침대 옆 바닥에서 자다가 높은 소리로 비명 지르면서 많은 양의 소변을 봤대요. 바로 불을 켜고 관찰을 보니까 고통스럽지 않아 보이는데 자는 듯이 누워있고 정상이 보이고 바로 괜찮은지 보아요. 만져보지 않아 마비등은 모르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발작 행동을 보이는지, 어떤 이벤트 때문에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몇 번을 보이길래 이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응급실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도 응급실이 있어요. 그럼요. 우리 병원이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병원인데. 네? 동물대학병원요. 동물 있는 대학병원. 아니요. 대학교에 있는 동물병원요. 그러길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멍멍이들이
사람이 보이는 발작 반응과 비슷한 반응을 되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겠어요. 야, 대한민국은 사람들만 미쳐 날뛰는 줄 알았더니 동물들도 진짜 살기 힘든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침대 옆에서 자는 동물은 참 먹고 살만한 멍멍이 아닌가요? 네. 그리고 또 루비 050725분, 이분 진짜 재밌는 질문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MRI 상에는 문제가 없고 뇌파 검사에는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항내전증 약을 먹는 것이 맞을까요? 먼저 뇌파 검사에 이상 소견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의사한테. 이상 소견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규칙적인 패턴이 보이지 않고 불규칙적인 패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언제 규칙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언제 불규칙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정상일 때는 규칙적인 패턴이 나타나고요. 비정상일 때는 불규칙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불규칙한 패턴을 일으키는 비정상이라는 게 뭐고 정상이라는 게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3번만 더 하면요, 병원에서 쫓겨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해야지 이상 소견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안타까움이고 어려움입니다. 이상하면 물어봐야 되는데 이상하고 수상하면 신고하고 가둬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더 웃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상 소견이라고 항내전증 약을 무조건 먹을 게 아니라 항내전증 약으로 이상 소견을 조절, 통제, 관리 또는 없앨 수 있는 건지를 물어보고 약을 더 넣어야 먹어야 되는 게 맞겠죠. 항내전증 약과 뇌파 검사의 이상 소견은 사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에. 제가 아침에 밝은 햇살을 보고 마치 안드로메다 행성에 있는 느낌을 가지고 제가 뇌파 검사를 받으면요, 이상 소견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결코 항내전증 약을 먹지 않습니다. 네, 제가 거의 여러분들한테 지금 원맨시 하는 것 같죠? 너무 심각한 이야기라서 그래요. 살찐 고양님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의사들은 조현병을 왜 뇌의 문제로만 보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뇌의 문제로 보아야지 그것이 몸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사가 치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의사는 몸을 담당하고 몸의 전문가거든요. 뇌도 의사의 담당 영역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마음의 문제, 심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다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업무 영역, 활동 영역에서 엄청나게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특히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죠. 폐업선언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조현병 걸리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저도 조현병이 뇌의 문제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근처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뇌의 문제가 아닌데 뇌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야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목이 잘릴만 하죠. 네. 대웅팍이라는 분이 또 자신에게 마음의 병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마음의 병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미 스스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내가 마음의 병이 있구나 하면 스스로 자가 치료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경우 초기에는 혼자 질문을 하면서 치료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죠. 의사분들은 그러잖아요. 이상하다고 느끼면 무조건 전문가에게 가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해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그걸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면 전문가 도움을 얻으세요. 네. 명박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있네요. TV에서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를 보면 저는 저들을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시 이 아이디 다신 분은 참 명박스러워요. 예, 명박산성을 쌓아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잘 차단한 그분이나 그냥 뭐 조금 내하고 다른 소리를 하고 조금 다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천어
하면서 폐소병동에 집어넣겠다라는 그분의 생각이나 별로 다르지 않네요. 네. 그러고 보니 또 루비0507 2호님, 야 진짜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진짜 열심히 닦았는데 다른 분들도 열심히 달아주셨는데 그분들은 다 뺐었어요. 왜? 답변을 하기가 좀 참 거시기한 댓글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물었는데, 병을 치료하려고 할 때 그 병의 증상을 없애거나 완화해주는 약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는 치료 효과라고 그래요.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보이는 정세가 뭔지, 그리고 그 정세가 없어지는지 이걸 판단해가 정세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 약을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약을 먹지 말아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치료 효과가 있고 정세가 없으면, 내가 약을 먹었는데 사흘, 최대한 일주일, 또는 최대한 더 써가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 약을 먹었는데 여전히 내가 같은 문제로 같은 증상으로 힘들어하면요, 어려워하면요, 그거는 그 약발이 없는 겁니다. 그건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그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몸의 아픔과 관계없는 약을 본인이 드시고 계신다는 거죠. 살찐 고양이님이 또 모르는 건 무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도 기본적으로 생존해야 동물이라, 생존하고 싶어하는 동물이라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이 무섭다고 느끼는 동물의 기본적인 보호 본능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하루라는 또 아이디 분이 분노가 폭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조절하면 되나요? 자신의 마음이 분노로 변신하여 폭발하려고 하면 주위 사람들한테 내 마음이 지금 폭발하려는 일보 직전이니까 빨리 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폭탄이 터진다고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알았죠? 그렇다고 폭탄 터지지 마 이러면서 폭탄을 꼭 안고 그거를 어디 있지 터지면 안 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있을수록 뻥 터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피해를 끼칩니다. 피하세요! 도망가세요! 이러거나 본인이 혼자 조용히 있는 길을 찾는 게 낫죠. 공태용 분은 그런 친구들을 무시당했다고 느낀 상대가 자기보다 약해 보여야 폭발하나요? 이 지금 인터뷰한 이 상훈 씨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공격했다고 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데, 비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폭탄이 폭발할 때는 주위 온도나 소음 또는 주위 환경의 자극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지만 타임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폭발하고요. 대개 폭탄은요, 주위와 관계없이 그 자체의 속성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하게 약한 사람만 공격한다 또는 강한 사람한테는 피한다 그런 거 없어요. 재수 없으면 터지면 걸려요. 네. 김현정 님이 또 이런 댓글을 했네요. 몸 건강을 위해 운동하듯 마음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이 있어요. 마음 건강 운동법도 자기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고 어떤 마음인지 알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 뭔지 이야기했죠? 네, WPI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로 가지고 정확히 알 수 없다고요? 그럼 WPI 검사를 그걸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걸 해도 천천히 알 수 없다고요? 예, 그거를 더 잘하는 초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래도 알 수 없으면요, 본인이 그 상담 내용을 10번, 20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시게 될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그걸 매달 검사를 하라고요. 아닙니다. 매달 검사할 필요 없어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 번씩 하면 변화가 있는 걸 확인하지 3개월, 한 달씩 할 때 변화가 별로 잘 안 나타나요. 되게 6개월이나 1년 정도 하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2년, 3년 지나도 변화가 전혀 없이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크게 바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지난 2부 방송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 댓글에 방송 중에도 올려주시고 그 이후에도 졌습니다. 참 가슴 아프네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와 같은 댓글에서 그럼 조현병 자체가 구라인가요? 같은 회의적인 질문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구라인지 구분 여러분 잘 하고 사시나요? 그렇지 않죠?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인데 뭐 조현병이 구란가요? 진짜인가요? 이런 질문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질문이겠어요. 이주호님 이런 댓글 주셨네요. 물론 오진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다 일반화시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은 다큐 마음에 안 들으셨나 봐요. 다큐가 마치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의사가 오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신과 의사가 오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박사님이 그 인터뷰했던 그 조현병 환자가 오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의사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했는데 저도 믿고 싶어요. 네. 이태원 33분이 정신과 약은 의사 중심의 처방이네요. 환자가 정세가 없어진다고 그걸 먹이니까 말이죠. 자기 편하라고 처방하는 거네요. 예,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 일을 하는 걸 보면 의사든 변호사든 본인이 만나는 그 클라이언트 또는 환자를 중심으로 보다는 자기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신과 약이 의사 중심의 처방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김아름님은 우리는 신을 믿는 마음으로 의학을 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내 문제가 의학을 믿기만 하면 해결될 거니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사실은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신을 믿는 마음에서 과학이라는 것을 신 대신에 믿기 시작했는데 현대 과학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의학이라는 분야가 본인들이 마치 과학의 첨단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을 믿는 마음으로 과학 중에서도 의학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게 현대인의 기본 심리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명박이 님이 가정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아들이 저런 극단적 상황으로 발전을 한 건지 가정 환경과 별개로 순전히 성격 탓인가요? 이런 하나만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의 행동이 가정 환경이냐 또는 그 사람의 성격이냐 이렇게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게 인간의 심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뼈 때리기, 정신과 말이 종교 말처럼 들리네. 예, 뼈 때리는 말씀이셨네요. 또 YJK니 의사들이 저렇게 믿고 공부하고 전공의 생활을 했는데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신을 죽이는 느낌일 텐데. 그렇죠. 의사들이 그냥 병명 갖다 붙이면 병이 생긴다고 믿고 있는데 병명 갖다 붙이지 말고요. 환자를 좀 보면서 이게 내가 믿는 병명 갖다 붙이는 게 아닌 다른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거의 자기 안에 있는 신을 죽이는 것 같이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전문가가 자기가 막연히 알고 있는 지식을 부정하는 거는 거의 자살하는 수준까지 되지 않고서는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살찐 고양이님, 조현병 과연 병일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질병의 정상으로 보는 것이 더 문제 아닐까요?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네요. 많은 경우에 인간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낯선 행동 또는 발작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정신병이라고 이름 붙이던 병이라고 묻혀서 저 사람의 뭔가 잘못됐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런 나와 다른 행동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과 선생님이 정신과 약이 안전하다고 단언하는 건 확실한 거짓말이에요 라고 이분이 또 이야기하셨네요. 정신과 의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예, 그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제가 많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서 확실히 느낀 게 정신과 의사는 확실히 사람의 몸을 다루는 사람이지 마음을 다루는 사람이 아닌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언론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사람의 마음을 다룬다. 나도 때론 미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책을 써가면서 마치 정신과가 정신을 다룬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됐다는 거. 그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정신 이꼴 뇌 이러면서 정신과 의사는 본인들이 뇌를 다루고 신경을 다루는 의사라고 주장하면서 뇌, 신경, 이꼴, 마음이라는 희한한 주장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JM 완전 사랑합니다 분은 나 우울하다고 정신과 가고 싶다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넌 우울증 안 걸려 성질 내고 싶은 대로 다 내잖아 이랬을 때 죽이고 싶었다. 네, 남편이 부인을 아주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럴 때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부인을 알고 있었던 거죠. 부인이 나를 죽이지 않을 정도까지 자극을 했다. 그랬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이 부인하고 같이 안 살아서 좋았을 거고, 안 죽었으면 어차피 그게 나의 숙명이다 생각하고 살게 되는, 남편분이 뭔가를 아시는 분이네요. 예. 아니다. 자기가 죽을지 살지 잘 모르는 분이구나. 네. 마라님이 약이 제일 싸서 그런 것 아닐까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자주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고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시달렸는데 대학 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그때 정신과 갔으면 여태 약 먹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온호스저라는 분이 조현증은 심적으로 발발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랜 기간 고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나 환청, 환각을 느끼고 반복되다 보면 그 스트레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믿어버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 나름대로 지금 조현병이라고 진단받는 사람들이 겪는 과정을 나름대로 멋있게 설명을 하셨네요.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